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여성의 외로움과 설렘, 그리고 뜻밖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등장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 되는 해, 63세의 정숙 씨는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죠.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TV를 보다가 혼자 잠드는 일상. 그 반복 속에서 정숙 씨는 조금씩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던 어느 날 오후, 오랜 친구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아, 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좀 나가자. 동네에 새로 생긴 노래방 있는데 거기 괜찮다더라. 처음엔 정숙 씨가 거절했습니다. 노래방이라니 젊은 사람들이나 가는 곳 아닌가요? 하지만 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요즘은 시니어 전용 시간대도 있고, 거기다가 남자 도우미도 있다더라. 노래 같이 불러주고 그런다던데.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정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남자와 대화를 나눠봤던가?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동네 화장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립스틱 하나만 발랐을 뿐인데 몇 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래방 안으로 들어서자 생각보다 밝고 깨끗한 실내가 나타났습니다. 안내받은 방에서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단정한 셔츠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정숙 씨는 왠지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 씨의 차례가 왔을 때 진우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잘 부르시네요. 목소리가 아주 고우세요. 그 말에 정숙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칭찬을 들어봤던가요? 2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우는 끝까지 친절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마치 자신이 다시 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기분 좋게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는데, 동네 슈퍼 앞에서 이웃박 여사를 마주쳤습니다. 혹시 어제 노래방 가셨어요? 김 여사가 봤대요. 젊은 남자랑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러시던데. 나이 들어서 쪽팔리게 왜 그러세요? 정숙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동네에서 소문났다던데요. 노래방에서 젊은 남자랑 노셨다면서요?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 오랜만에 웃어본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며칠 동안 정숙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아, 나야. 그 진우라는 도우미 말이야. 나도 이상해서 좀 알아봤거든.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래. 그리고 내 남편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정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정숙 씨는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진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매가 비슷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 씨는 혼자 그 노래방을 찾아갔습니다. 뒤쪽 휴게실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이거 진짜 마지막이야.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한테 받을 거 받으면 되잖아. 아버지라니. 난 아버지 없어.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잖아. 난 그냥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야.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그 집 사람을 만나본 거고. 정숙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의 아들이에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가족과 살았는지. 그리고 이모님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한번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모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제 엄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도 평생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외롭게 사셨거든요. 정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모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진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세요. 암 투병 중이세요. 당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같이 가요. 병원에 도착해 408호 병실에 들어가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숙이라고 해요. 진우의 어머니는 이름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부인이었군요. 진우가 밖으로 나가고 두 여인만 남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인생을 망쳤으니까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였어요? 34년 전이에요. 그분이 제가 일하던 식당에 자주 오셨어요. 알았을 때는 이미 진우를 가진 뒤였어요. 정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34년 전, 자신이 첫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낳아서 키웠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정숙 씨는 그녀의 거친 손을 보았습니다. 진우는 착한 아이예요. 제 자랑이에요.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 아이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어요. 외로움을 잊었어요. 두 여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남자 때문에 아팠지만 동시에 같은 외로움을 겪었던 두 여인이었습니다. 당신도 외로우셨죠. 평생 혼자였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그만 외로워해요. 진우의 어머니가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밖에서 기다리던 진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진우야, 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니? 가족을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나도 당신 가족이야. 그 사람 아들이니까. 근데 말이야, 가족이면 숨기지 말았어야지. 죄송해요. 이제라도 말해서 다행이야. 이제 우리 제대로 알고 지내자. 내가 내 잘못으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 우리 모두 피해자야. 며칠 뒤 정숙 씨는 아들 성민을 불러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민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진우를 만나서 다행이야. 그 아이도 힘들었어. 엄마도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 남은 인생 미움과 외로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 정숙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병문안했고 가끔은 진우와도 차를 마셨습니다. 진우야, 너 꿈이 뭐니? 사실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정숙 씨는 며칠 뒤 진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돈이야.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이걸로 내 꿈을 키워봐. 이모님,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작은 공연을 열었고 정숙 씨는 아들 성민, 진우의 어머니와 함께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진우가 부른 노래는 그대는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특별한 분께 바칩니다.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분,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께요.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형, 음악하면서 힘들진 않아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진우를 형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좋았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셔서 좋았어요. 그날 밤, 정숙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몇 달 전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외로움의 틈새로 들어온 유혹은 사실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를 배우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시작. 어느 따뜻한 봄날 정숙 씨는 노래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 성민, 그리고 미자까지 함께였습니다. 그대는 나의 인생 부르자,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5사람은 마이크를 나눠 잡고 함께 불렀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가 된 가족이었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아주 괜찮아. 노래방을 나서며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성민이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배고파요. 진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아들. 하지만 이제 둘 다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두 아들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세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제 모두 가족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젠 울지 않을게. 다시 노래할게. 그녀는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외로움의 틈새로 들어온 것은 유혹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숨겨진 아들, 그의 어머니,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정숙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심과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만난 설렘이 결국 진짜 가족을 찾게 해준 이야기. 그리고 용서와 치유의 이야기. 인생은 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는 성장합니다. 정숙 씨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래합니다. 희망의 노래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